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폭스바겐의 2020년형 제타예요. 제타가 지난해 말에 나와서 하루 만에 완판돼 버렸죠. 2,500대 들였는데 완판됐죠,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근데 이제 2021년형이 나올 텐데, 2021년형은 얘랑은 뭐 모양새는 같습니다만 들어간 편의 장비들이 좀 달라요. 하지만 오늘 시승차는 여전히 2020년형입니다. 제타는 7세대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바로 앞서 보여드렸었던 파사트 GT처럼 그런 직선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차체에 부드러운 선을 넣은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직선입니다. 이 엔진 보닛도 그렇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제타 7세대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길이도 그렇고 휠베이스도 그렇고, 휠베이스는 뭐 한 20mm, 그리고 길이는 한 40mm 정도 길어졌고요. 폭도 미미하게나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거주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진 게 있고요. 앞모습에도 요즘 폭스바겐 차처럼 뭐 투아렉도 그렇고 티구안도 그렇고 또 파사트 GT, 티락은 좀 달랐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크롬으로 쫙쫙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엠블럼도 이제 폭스바겐에 바뀐 2D 엠블럼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한 덩어리로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데이라이트 바깥에도 크롬 라인을 또 둘러가지고, 이것 역시 일관되게 차의 곳곳에다가 저런 크롬 요소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IQ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전부 LED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지시등도 할로겐이죠. 밑에 안개등도 할로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전조등만 LED를 썼고,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이 IQ 라이트에 들어갔던 이런 RR이 박힌 뭔가 좀 반사를 일으킬 것 같은 저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1년형에는 적용이 되는지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기에도 딱 정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제타의 옆모습은 뭐 전형적인 폭스바겐 세단인데,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파사트 GT하고 나란히 둬도 뭐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겠으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합니다. 딱 3박스 세단 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루프라인은 뭐 완만하게 누웠습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지금 뭐 캐빈, 엔진룸, 그리고 트렁크가 확실히 구분이 됐죠. 그리고 여느 폭스바겐 차들처럼 이 캐릭터 라인, 지금 옆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고리를 가로질러서 앞쪽 펜다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라인, 지금 빛을 받아 가지고 더 이 굴곡이 잘 드러나죠. 굉장히 대담해요. 이건 뭐 티구안 때도 그랬지만 파사트는 이거만큼 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신차라서 이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폭스바겐 차들이 좀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주려는 선이 꽤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보시면 파놨죠. 이것 역시 차가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쌩쌩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2열 윈도우는 지금 열어봤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도어를 열어보면은 지금 많이 밑으로 사선으로 깎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윈터 타이어를 신고 있고요. 사이즈는 공통이긴 합니다만 앞뒤 모두 2055 5R17입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2020년형 제타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수동이에요. 폭스바겐 차 같으면은 키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거든요.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수동이라는 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일반이에요. 그래서 광각이 아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형태가 사각지대가 생기게끔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드 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운전하면서 후방 시야를 살필 적에 좀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많이들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제타는 근데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멈 95죠. 우리나라에서는 95론이면은 고급 휘발유에 들어가는데 또 여기 딱지는 휘발유로 그냥 붙어 있긴 하네요. 근데 이 딱지대로라면, 이 스티커대로라면은 고급 휘발유 권장이라는 거. 제타의 후방 안개등하고
또 후진 할 때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전부 다 LED는 아닙니다. 일부 LED 그리고 일부 할로겐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나와서 좀 봐야겠어요. 보면은 LED가 절반 섞여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조제동 등이 들어가고, 한번 보죠. 지금 후진 넣었는데 화면은 별로 안 좋군요. 후방 카메라는. 폭스바겐 제타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바로 전에 보여드린 티락의 키와 같습니다. 잠김 해제,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킥으로 없네요. 하지만 이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런 게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네요. 제타는 지금 이번 7세대 뿐만이 아니라 6세대 때도 커다란 트렁크가 좀 큰 장점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는 큽니다. 트렁크 마감이야 이런 온통 직물로, 이 위에는 또 완전히 그냥 쇠네요. 이쪽에 2열 시트를 여는 폴딩 버튼이 있거든요. 레버가 있거든요. 당겨보면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키도 운전석에만 열 수 있습니다. 뒤에는 적용은 안 됐어요. 네. 세단임에도 이렇게 2열 시트가 접히는 건 근데 분명히 장점이죠. 저렇게 접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턱이 제법 집니다. 바닥에는 이게 손잡이에요.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자투리 공간이 있어서 물건 담을 수는 있겠어요. 여기도 이런 재활용 스폰지긴 합니다만 사용했군요. 예, 여기에는 삼각대가 있고 램프는 여기에 있죠.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트렁크가 닫히는 게 굉장히 쉽게 닫힙니다. 그래서 열리는 거 닫히는 거 모두 살짝만 힘을 줘도 닫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네요. 제타의 인테리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요즘에 폭스바겐 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빛이 좀 세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티락과 비교를 할 때 지금 편의 장비적으로 빠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는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은 안 돼요. 여기 있는 USB 통해서 그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폭스바겐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진이에요.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 터치 패널은 여전히 지문 많이 묻는 폭스바겐 차들은 일관되게 들어가는 그겁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요 밑에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열선과 스티어링 휠 열선을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켤 수도 있고 열선만 끌 수도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을 따로 안 빼놨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통풍까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티락과 달리 계기판도 얘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죠. 요 가운데만 디스플레이에서만 정보가 바뀌죠. 운전자 보조에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갔습니다만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아니면은 차로 유지 장치는 빠졌어요. 네, 그리고 뷰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바뀌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2021년형에서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운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이 아날로그 방식의 바늘 돌아가는 게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라든지 버튼 구조는 똑같고요. 볼륨 조절, 그리고 채널 넘기는 거, 여기 이제 ACC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이쪽에 있죠. 속도 조절하는 것.
그 외 다른 눈에 띄는 점은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시프트 패들이 없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요 레버가 이거 그 전구류 조절하는 레버인데 이게 되게 작아졌습니다. 당기는 맛도 뭐 작다고 그래서 나쁠 건 아니지만 드드득 하는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전만 못하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고 얘는 당연히 닫히면 안 됩니다. 열림만 돼요. 도어 포켓 크고요. 근데 도어 포켓이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에가 전부 다 그냥 이 안에까지 부직포 같은 걸 두르지 않아서 전부 그냥 물건 넣으면 다닥다닥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주변에는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ISG 비활성 활성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바꿔보면 사용자 설정에 가보면 조정, 얘도 마찬가지로 파사트 GT만큼은 아니지만 뭐 다이내믹 라이트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IQ 라이트는 그 라이트 조절하는 것까지도 정했었죠. 근데 얘는 조향, 엔진 파워, 엔진 트랜스미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에어컨까지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날개가 굉장히 댐퍼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경박한 소리를 내죠. 고정은 잘 돼요.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공간. 우와, 이건 뭐야? 여기는 왜 색깔이 이러지? USB 충전을 위한 게 있고, 야, 이게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뭐야? 메이드 인 멕시코. 예, 이 제타는 이제 글로벌하게 멕시코에서 생산하죠. 중국 것만 중국 본토에서 생산을 하고. 오, 근데 이런 센터 스토리지의 색깔이 달리한 거는 인디비주얼 오더가 아니고서는 독특하네요. 암레스트는 확장은 안 됩니다. 여기도 이런 홈을 파놔서 케이블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 글러브 박스를 보자면 CD를 넣을 수가 있네요.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D 플레이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가운 부분이고, 안에는 마감은 여전히 안 돼 있다는 거. 근데 내려보면 댐퍼가 있어서 이것도 부드럽게 내려오죠. 예. 그리고 얘도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운전자 쪽으로 좀 센터 패시아가 틀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운전자 위주의 좀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룸미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후방 볼 때 시야가 넓진 않아요. 독서등도 모두 할로겐입니다.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고, 근데 뭐가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떨어지지? 제타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은 뭐 평범하게 열리는 수준이고요. 그저께 티락에서도 그랬지만 소재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예, 여기만 살짝 우레탄이네요. 도어 포켓은 근데 큼지막하고 좋고, 윈도우는 다 내려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런 도어 패킹 같은 게 꽤 많이 썼네요. 근데 이 직물이 좀 독특한 직물이군요. 시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앉아보면, 네, 지금 앞자리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습니다. 제타 거주성은 좋아요. 성인이 충분히 앉을 공간이 나오고, 이 허벅지 받침 길이 보세요. 제 키는 다 아시죠? 이제 완전히 다 받침 지지를 합니다. 허벅지를. 이러면은 체중 분산이 잘 돼가지고 장거리 갈 적에 좋죠. 아쉬운 부분은 송풍구 없다는 거. 열선만 지금 3단계로 들어가 있고, B필러에도 송풍구는 없고요. 그리고 선루프가 일반 선루프네요. 예, 파노라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시트 뒤에 포켓은 운전석 뒤엔 없고 조수석 뒤엔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트는 송풍구가 있고, 얘는 4모션이 아닌데 앞바퀴 굴림만 나오죠. 제타는 앞바퀴만 나오잖아요, 글로벌하게도. 근데 여기가 꽤 튀어나왔다는 거. 이게 MQB 플랫폼이기 때문에 파사트 GT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컵홀더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는데 그래도 3개나 갖췄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프레임은 없어요.
근데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있고, 헤드레스트가 얘가 헤드레스트가 뽑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가운데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뽑을 수 있는 헤드레스트고, 스키스로는 따로 없네요. 제타의 2열 거주성은 꽤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내다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룸미러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되게 작아요. 그래서 후방 시야적인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문 닫았을 적에도 여기 쿼터 글라스 뚫린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쇠가 노출된 건 그대로, 이 차는 그나마 흰색이라서 괜찮은데 뭐 밝은 유채색, 파란색, 빨간색이면 이거 굉장히 도드라지겠네. 직물 트림과 대조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여기가 너무 따. 출발 고고싱. 출발. 오랜만에 하네. 원태야, 이 차 이름은 제타야. 제타? 네, 지금 제타 2열에 앉았는데, 제타는 승차감이 1열과 2열에서 차이가 좀 제법 나네요. 네, 뭐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2열도 괜찮은데 1열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1열 승차감은 뭐 한 100m만 몰아봐도 야, 이 차 부드럽구나, 엄청 부드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열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충분한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2열 공간 거주성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지하 터널 공사하는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충격이나 진동 같은 거는 제법 잘 걸러내고, 또 이 시트가 굉장히 이 허벅지 받침 길이도 길고, 등받이는 좀 고추선 게 있지만 허벅지 받침 길이가 아주 적당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거리 주행하더라도 편안하겠어요. 피로도는 적겠습니다. 제타는 운전할 적에도 참 차가 탄탄한, 그러니까 기본기가 이렇게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2열에 앉아서도 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있으면 이 소음적인 건데, 바람 소리는 제법 있네요. 그래도 이런 주행 성능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별 4개 이상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타는. 폭스바겐. 네, 이제 제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타는 150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1.4 터보 엔진이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1.4 엔진은 저도 지금 타고 있긴 한데, 제 엔진은 뭐 이거 전 엔진이라서 좀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에 깨어날 적에 확실히 저배기량이다 보니까 좀, 저배기량 4기통이다 보니까 좀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얘는 지금 냉간은 아니고 시동을 좀 걸려 있었는데, 네, 이제 잦아들었네요. 최대 토크는 25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25.5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정차 시에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조용한 게 있고, 확실히 그 DCT가 아니다 보니까 전진 후진 간에 전환할 적에도 그런 미끌림이 없습니다. 제타는 지금 100여 킬로미터 정도 달렸는데, 처음에 차를 받아서 뭐 한 200m도 타기 전에 바로 대번에 느껴진 게, 이 차 엄청 부드럽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타이어도 윈터 타이어가 껴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지금 205에 17인치거든요. 네, 확실히 급가속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제로백이 빠른 건 아닌데 초반 가속하는 모습은 상당히 경쾌하고 힘찹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인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초반 출발할 적에 좀 처음에 전 몇 번 왜 이렇게 툭 튕겨나가는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 ISG 비활성 보세요. 앞차가 가면, 네,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앞차가 출발을 하면, 얘는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 기반인데, 레이더가 앞차 출발한 걸 인지를 해가지고 차 시동을 걸어버립니다.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는 이거를 앞차 출발하면 그냥
띵 소리 나면서 여기 띄우죠. 앞차 출발했다고. 얘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운전자에게도 어떻게 인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앞차 출발했다는 걸. 확실히 그리고 가솔린 차다 보니까 정차 시 그리고 출발할 때 주행 간의 소음과 진동의 급격한 떨어짐, 그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냥 일관되게 조용합니다. 뒷자리 시승기는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뒷자리에서는 좀 소폭 올라가게 느껴진다는 거 보세요. 예, 지금도 시동을 이렇게 걸었죠. 얘가 근데 사이드 미러가 조수석 쪽은 광각을 썼는데 운전석 쪽은 광각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룸미러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폭은 괜찮은데 높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보이는 폭이 좀 제약이 생긴다는 거. 지금 ISG 비활성화 했거든요. 근데도 정차 시에도 조용하죠. 1.4 TSI 엔진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정차 시에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거는 달릴 적에는 뒤에서 배기음적인 부분에서는 제법 그런 스포티한 음색을 들려줘가지고 이것도 재밌죠. 스티어링 휠은 뭐 유격이 느껴지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여느 폭스바겐 차처럼, 폭스바겐 차에서도 뭐 파사트 GT 같은 그런 느낌이고, 티구안, 투아렉, 티락 얘네들이랑은 좀 달라요. 걔네들은 SUV여서 그런지 아니면 공통되게 좀 약간은 좀 느슨하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격이 있었는데 제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서는 바람 소리는 좀 있는데 크게 심려치 않을 수준이고요. 가속해 보면은 거의 한 시속 80km 정도부터 뭔가 좀 더 차가 여유롭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호쾌하게 그냥 쫙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런 저배기량 엔진을 회전수를 올려가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연출이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할 게 없고, 그런데 이건 있네요. 추월 가속할 때 엑셀링을 좀 더 가져가면 약간 굼뜨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엔진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변속기가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 반응성은 좀 느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그 7단 DCT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8단은 이 8단 자동은 그냥 매끄럽게 그냥 착착착착 고단으로 잡으면서 속도를 올려가는 건 있습니다만 시속 40km인데 지금도 보세요. 예. 이런 터보레그가 있죠. 터보레그도 터보레그고 또 변속기도 저단을 확 부여잡지 못하고 제동 성능도 굉장히 부드럽게 제동력이 올라오네요. 발을 브레이크에 가져가면 일관되게 올라오면서 참 적응하기 쉽고 예상하기 쉬운 그런 브레이크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운전하면서 자신감이 내가 원하는 구간 어디서나 지금 보면 얘가 뒤가 토션빔이거든요. 그래서 뒤는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툭툭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느껴보니까 그럼에도 어떤 댐퍼적으로 감쇄시키는 게 있어서 그런지 탑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넘어보면 앞에 넘고 뒤가 툭 떨어지죠. 이렇게 잡아주는 슬슬 이거보다는 슬슬 끝 이렇게. 그래서 그런 뭐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운전자 입장에서 좀 차가 내 의지에 맞춰서 잘 따라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17인치 타이어 205의 17인치 휠 타이어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둘둘5까지 휠 크기는 키우지 않고 폭을 조금 뭐 한 225까지만 가져가더라도 이거보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의 이런 타이어의 말랑한 거는 지금 윈터 타이어니까 좀 더 부드럽긴 할 거고,
근데도 205 이 세팅 좋네요. 예. 윈터 타이어에 이 정도면 레디어를 껴도 한번 더 보죠. 예. 근데 티락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티락은 이거보다 더 와당탕탕 실내를 전달하는 게 있어가지고 뒷자리에 누구 태우고 다니는 거는 자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타는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오늘 폭스바겐의 완판차 2020년형 제타를 시승했습니다. 타보니까 제타가 그동안 6세대를 거쳐서 이제 7세대에 이르렀는데, 세대 변경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어떻게 차에 구현이 됐는지 발현이 됐는지 알 수가 있었고, 준중형 세단에서 물론 편의 장비라든지 실내 거주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와 가지고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물론 얘가 할인을 해가지고 뭐 거의 아반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내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장비적인 부분에선 2021년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차이는 난다는 거. 그렇지만 달리기 성능 기본기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래서 독일차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면 제타는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적었지만 이 차는 왠지 어떤 가족을 갓 일군 가정도 쓰기 좋겠지만, 이제 자식들을 다 출가한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이 두 분이 타고 다니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피로도도 적고, 근데 얘 고급유더라고요. 휘발유를 고급유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95론 이상이니까 트렁크 공간 크고, 그리고 2열에도 가끔 뭐 친구들을 태운다거나 누구를 태울 적에는 부족하지 않게끔 태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분명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폭스바겐 2020년형 제타 프레스티지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